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4.27 남북 정상회담 실황 중계를 영화관에서 시청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감동을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도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18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립 5.18 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간 경전선 직선 전철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58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4.27 남북 정상회담 실황 중계를 영화관에서 시청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광주 영화영상인연대는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마련된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남북 정상회담 실황을 중계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 시민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이 해설자로 나서 남북 정상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속 의미 해설과 청중과의 문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터미널과 공공장소의 모니터 앞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멈춰서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가운데 광주시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도 희망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체육과 문화, 민간 지원 등 세 분야에서 광주형 남북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흥행 요소로 작용할 북한 선수단 참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고 우리 기치에서 이야기했듯이 5월에서 통일로라는 절박한 그런 시대정신을 놓치지 않고 해왔던 그런 지역으로서 또 우리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준비들이.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광주 등 전국에서 5.18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 수는 27,067명으로 지난달보다 3,800여 명이 늘었습니다. 5월 말까지 접수된 단체 참배 신청 예약 건수도 하루 평균 10여 건으로 평소보다 서너 배가량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묘지 관리소 측은 이처럼 참배객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5.18 38주년 행사 기간인데다 전국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소풍 장소로 급부상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직선 전철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사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경전선이 지나는 광주와 전남, 부산, 경남 국회의원 22명이 주최합니다.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고속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주요 뉴스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과 변수가 이렇게나 많은 선거가 최근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예, 맞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뜨겁고 또 변수가 많은 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근래 들어서 이처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지방선거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시장과 군수 후보 발표도 많이
많은 분들이 예상 밖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확정 발표된 후보군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22개 전라남도 기초단체장 가운데 이미 발표한 단수 공천과 또 이번에 보류 지역을 제외한 13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앞서 단수 공천된 곡성등 7곳과 또 이번에 13곳 등 총 20곳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된 셈인데요. 네. 하지만 목포는 곧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고 또 신안군은 아직 전략공천이냐 경선이냐 결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중에서 2곳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확정이 된 건데요. 이번 후보 발표에서 현역 단체장들이 대거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번에 13곳에서 이제 후보 경선에 참여한 현역 단체장들이 한 8곳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4곳의 현역 단체장들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 프리미엄이 조금 많이 좀 중단된 그런 상태인데요. 네. 현역 시장과 군수들이 탈락하면서 좀 의외의 결과라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들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현역 단체장이 이제 현직이죠. 현직 네. 단체장이 참여한 곳에 중에서는 여수와 순천, 또 장은, 강진, 나주, 영광, 진도 이렇게 8곳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여수와 순천, 장은, 강진 이 4곳에서 현역 단체장이 탈락을 했고요. 나머지 4곳에서는 이제 경선을 무난히 통과를 했습니다. 네, 현역 단체장 탈락이 절반 정도라면 굉장히 상당한 숫자잖아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상당한 숫자이면 분명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신입 가산점 제도가 있거든요. 신입이랄지는 가산점 제도와 또 과거의 탈당 전력에 대한 그 감점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최종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과정에서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철은 현 시장이 지금 여수의 가장 큰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여수 상포지구 특혜 10인데요. 네. 여기에 결국은 이 고비를 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순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3번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3년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4선에 도전한 셈인데 그것을 좀 넘지를 못했습니다. 또 장흥의 김성현 군수와 강진원 군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탈당 전력과 정체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물론 현역은 아닙니다만 1위와 2위의 격차가 뭐 1.3포인트랄지 네. 2.1포인트랄지 아주 극소한 지역 대표적으로 이제 한평과 구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서 매우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꼭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또 많은 주민들이 또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새로운 정부에 적합한 새 인물에 대한 요구도 반영이 네. 돼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지역 내에서 이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네, 포진하고 있기 네. 때문에 중요한데 민주평화당에도 이제 전라남도 지역 22곳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를 좀 확정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력과 또 예산 확보 이런 공약 실천력 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제 무소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그 현역 단체장 22곳의 단체장 중에서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는 장성과 광양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이거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당이 없지 뭐 후표가 없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네. 좀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담양과 장흥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예비 후보가 한 서너 명 정도 되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이 서너 명이 되면서 상당히 무소속의 약진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앞에 이제 4년 전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도 네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7명의 당선자가 이제 당선자를 냈던 것도 네. 상당히 이번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 앞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그 광역단체장 선거는 실질적으로 당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뭐 객관적인 이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단체장하고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무소속에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7위에서는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6월 13일 6.13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극히 일부입니다만 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군수가 아주 상당히 대항막 없을 정도로 네. 이제 독주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22개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20여 곳의 시장 군수 선거에서 굉장히 끝까지 치열한 경선, 치열한 레이스가 예상이 된다.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 38주년 5.18 기념식입니다. 어느새 또 5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가 벌써 5.18 38주년이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말 조만간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수많은 시민들이 이 5.18 기념식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끼고 또 생각했었는데요. 올해의 기념식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그 5.18 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약 10,0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 올해도 일단 지난해 수준의 어떤 그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행사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난해 수준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발표를 했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한창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으로는 민주화를 대표하는 상징곡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화 그리고 대중화에 나섰다고요. 네,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 5.18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아낸 노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님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이 지난 9년간 제대로 사실 불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지금도 이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는 그런 정서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5년에 걸쳐서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로 이제 제작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대중적인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좀 제작이 좀 들어가고요. 네. 또 광주시에서는 이 대중화와 또 세계화를 위해서 뭐 관현악곡 창작 곡로를 작품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25일이었죠. 5.18 진상규명을 주제로 한 광주 정신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국장님께서 또 주제 발표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다뤄졌나요? 네, 사실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역대 88년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서 4번째 정도가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네. 제대로 진상규명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제 뭐 정편에서 제기가 돼서 이제 뭐 헬기 사격이니 이런 말들이 나와서 네. 국방부에서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게 이제 오는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는 9월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신 25일 이에 대한 이제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오는 9월 활동할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실상 5.18을 진상을 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설정을 하고 네.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미리서 한번 좀 예측해보고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좀 됐었습니다.
네,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하던데 어떤 점들이 좀 강조가 됐나요? 네, 모든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수차례에 걸쳐서 또 30여 년간에 걸쳐서 이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도 있었고 또 작업도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타까움 또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 이와 같은 것들이 좀 담아져 있었는데요. 일부 이제 발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국방부 차관에 대한 사퇴가 전제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네. 또 피해 사례를 좀 수집을 해서 사전 신고 센터랄지 또 실질적으로 이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주의 어떤 지역의 정서를 좀 포함을 시키고 의견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광주대책위원회를 조속하게 좀 구성을 해서 네. 좀 효과적인 진상 규명을 좀 하자 하는 방안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조사관들로 지금 참여를 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약 50명 정도가 조사관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4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좀 조사관을 좀 증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돼서 매우 의미 있는 네. 그런 포럼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정부에서 맞는 두 번째 5월입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해는 정말로 희망과 위로의 5월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KDN 등과 함께 LG전자, 에너나코리아 등 3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30개 기업 가운데 20개 기업은 전력정보통신기술과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이며 12개 기업은 이미 용지 계약 등을 통해 투자를 실행한 상태입니다. 또 이번 협약식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과 에너지 중심의 융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현재 31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누적 투자 금액 1조 2,678억 원과 8,14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마련한 광주 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에는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 80개사와 3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을 비롯한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전남 벤처 중소기업청 등 공동 주최기관 5곳은 오는 5월 13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도 함께 열어 박람회장을 찾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구인 구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4월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2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96으로 전달과 같았지만 생활 형편 전망은 103으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은 104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소비 지출 전망은 115로 전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상습 침수가 발생했던 서구 농성 지하차도에 급경사 완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상록회관에서 화정역 방향 지하차도가 폐쇄되고 화정역에서 상록회관 방향 지하차도는 정상 운영됩니다. 또 농성교차로에 상록회관에서 화정역 양방향 좌회전과 화정역에서 백운광장 방향 우회전이 각각 금지됩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 세우리병원 인근에 임시 교차로를 설치해 광천 사거리 또는 대남대로로 진행하는 차량은 우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북부 순환도로 개설 공사의 2공구가 다음 달 2일 개통됩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209는 일곡동 1곡교차로부터 장등동 도동교차로까지 길이 3.52km, 폭 20m, 왕복 4차로입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북구 1곡지구와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흥지 구간 북부순환도로망이 구축돼 지역 간 이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 하루 2만 5천 대 이상의 차량이 북부순환도로로 분산돼 호남고속도로 용봉IC와 동광주IC, 동문대로 등 시가지 도로의 교통 혼잡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예술야시장이 5월은 오색 찬란을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펼칩니다. 5월 어린이날 유별난 예술극장에서는 인형극과 마술, 저글링 등이 선보여지며 12일에는 음악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19일에는 외국 음악 연주가, 26일에는 어쿠스틱과 민중가요 공연이 열립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기획 프로그램으로 5.18 주먹밥 나눔과 영화 무료 상영관 운영, 5.18 관련 전시와 홍보 등도 펼쳐집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북구청 직원들과 어린이들이 대형 한반도기의 손도장 찍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중국 치매 의료 시장에 진출합니다. 연구단은 중국 수도 의과대학 알츠하이머병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뇌 영상과 치매 유발 유전 변이 분석 기술을 중국 주요 대학병원에 시범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이 주관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광주시 대표로 참가한 광주도시철도 공사팀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응급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전달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30명의 중학생이 동부교육지원청 6개 부서를 방문해 교육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업무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